자, 의식인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의식은 우리의 의식 활동이라는 측면하고 인지 활동,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해 활동이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하고 유해 활동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크게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의식 활동하고 인지 활동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의식 활동은 인간의 그 감정과 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요소들을 말하죠. 자, 먼저 의식 수행을 한번 가치로 살펴본다면 이런 것들이죠. 의식 관리를 하게 되면 명상 수행 효과, 위기에서 도전감, 갈등에서 포용성, 호르몬 분비 효과까지. 그 다음에 의식 수행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 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의식을 가져라. 그럼 어떤 의식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또 어떤 의식을 가지면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는 긍정적인, 즉 우리 삶에 유익한 결과를 불러오는 의식을 가져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익한 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는 부정의식을 버려라. 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20대처럼 사니까 호르몬이 20대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의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관리는 두 가지. 부정의식을 버려라, 긍정의식을 가져라. 여기서 긍정의식이라는 말은 속으면 안 됩니다. 뭐든 좋아. 이게 긍정의식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안 될 일을 괜찮을 거야 하면 이건 지금 빨리 접는 게 낫지. 괜찮을 거야 하고 계속해서 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긍정의식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 여기 인지활동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접는 거죠. 그 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접을 때 상황 판단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에서 이룬 게 뭐고 얻은 게 뭐냐를 다 실리를 판단해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가 스트레스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식 수행 사례를 한번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블랙번 박사의 스트레스 영향조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거를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팩트 인식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실험이 뭐냐면 장애인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전부 스트레스성으로 텔로미어가 짧아졌는데 몇 사람 엄마만 길어졌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장애인 자녀가 나에게 선물이었다. 정말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나를 정말 사람이 더 깊이 성장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장애인 자녀를 마치 신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되려 기회로 작동이 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의식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 의식 수행 이해를 위해서는 의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고요. 의식 수행 영역은 요 세 가지예요.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인지, 의도인지, 책임인지 요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틀림없이 여러분은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왜? 팩트인지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후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팩트인지라는 건 지금 생긴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럼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긍정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가짜의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여러분 언제 힘듭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 힘들죠? 아, 이건 힘들겠구나 했는데 힘들어. 뭐 힘들어요? 네, 힘들겠구나. 근데 덜 힘들어. 너무 좋은 거네. 감정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내가 10억이 생겼는데 와 너무 좋다 했는데 옆에 친구들이 다 50억이 생겼어. 갑자기
이게 뭐냐고. 이게 감정이에요. 그냥 그건 몰랐으면 상관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 상대적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냐, 너를 중심으로 생각했냐. 자, 그래서 사실인지는 자연사실, 사회사실, 개인사실, 이 세 가지의 사실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거니까 우리 이제 헬프 코치들이 4주 훈련을 받을 때 더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셀프 코치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인지입니다. 필요를 인지하고 욕구를 인지하고 가치를 인지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인지가 되면은 상대방의 의도를 바로 인지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힘들 때는 언제냐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될 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방하고 만났는데 아, 저 사람 욕심 많겠구만. 그런데 욕심을 부려. 그럼 힘 안 들어. 저는 언제 힘든 줄 아세요? 욕심을 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욕심을 안 부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해.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다른 의도가 숨겨 있나? 내가 뭘 잘못 판단했나? 이때 힘들어 더. 막 이제 찾아야 돼. 팩트를 인지해야 되는데 지금 팩트가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상대방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책임인지인데 책임인지는 내 책임이 어느 정도지? 우리는 보통 손실이 발생할 때가 되면 대부분 손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변명하고 상황에 변명하고 윗사람 변명하고 이 다 변호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 어떤 내가 관련돼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랬을 때 아, 내 책임은 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관련돼 있는 곳에서 내 책임이 0%도 없다? 없어요. 그런 거. 1%도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나도 거기에 1%가 있든 2%가 있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 2%를 또는 10%를 50%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남한테 원망할 시간이 없지. 그렇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퍼센테이지를 찾아내는, 그리고 책임을 선언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을 기회로 여기는 태도로 가져가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된 사람 정말 중요한,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사실의 세계 속에서 가치의 세계로 다 끌어내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의식수행 훈련으로는 인지인성이라든지 의식수행을 할 수 있는 포맷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길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세부적인 것은 헬프 코치에서 하도록 하고 핵심만 전달할게요. 인지인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딱 몇 가지 그 지침이 있어요. 자, 첫째, 저 사람은 나보다 나와 저 사람은 다 이기적이다. 예, 딱 이기적인 걸 인정하고 가세요. 왜? 유전자 60조개가 다 이기적인데 어떻게 이기적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이기적이 아닌 사람을 만나면 되려 의문을 품고 접근하셔요. 그게 더 사실적이에요. 두 번째, 나약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내 선물이야. 예, 나약한 사람은 내가 천국 갈 기회다. 이게 유대인 속담이잖아요. 나약한 사람은 나의 명예의 기회야. 저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도움으로써 명예를 얻을 수 있어. 그죠? 예, 저 사람이 나와 돈 꾸미면 내가 도와줄 일이 없어. 명예를 얻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약하면 내가 도와주고 명예를 얻는데, 그러면 그것은 사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나약한 사람을 만나면 선물이다라고 본단 말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물이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선물이야. 세 번째, 내가 나약한 사람을 만나면 돕고 그의 명예를 내가 가져오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라고. 원래는 그 사람이 해서 나한테 명예를 줄 일이 없지. 그 사람이 했더라면 나한테 명예가 올 일이 없지. 근데 내가 도와줌으로써 그 도와주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명예라는 가치를 내가 가져온다 이 말이야. 얼른 보면 나쁜 짓이라니까. 원래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명예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하라는 거야. 명예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 명예를 가져오는 순간 너는 하늘에서 상이 없어.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모르게 하고 이 사람이 했어. 그럼 누구의 명예가 높아져? 이 사람 명예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자, 원래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근데 내가 도와줘서 했어. 그럼 누가 높아져? 이 사람이 높아지지. 나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얻는 거라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왔는데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겠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람을 얻는 거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한순간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게 사람을 얻는 것이다. 예. 지금 말하는 세 가지예요. 자, 세 가지. 첫째, 모두 다 이기적이다. 아닌 게 이상하다. 예. 절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서 실망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 욕심 안 부리는 게 이상한데. 욕심 부리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윈이라고. 두 번째, 나보다 낮은 사람 만나면 선물의 기회야. 무슨 기회? 명예를 얻는 기회예요. 세 번째, 명예를 포기하고 사람을 얻는 기회. 자, 이 세 가지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존재는 여러분 삶에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인간관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의식훈련 정리하시고요. 예, 의식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거라서 PLF 코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수행 결과로서 여러분은 존중습관, 정의습관, 합리적인 습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우연아 이사님 이 폰 좀 받아주세요. 이거 찾아오는데 주소가 필요해서 여기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의식수행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의식활동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별로 받지 않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세팅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 전화로 다시 해가지고 해주세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오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인지활동인데,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지금 인지기술, 여기 거의 다 인지기술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예. 음과 탐구를 통한 인지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해활동입니다. 인지의식에서 유해활동은 뭐냐? 인간의 의식을 형성하는 게 뭘까요? 의식을 형성하는 요소가 뭘까? 핵심 요소가. 정보. 내가 배운 정보, 경험한 정보. 이 두 가지가 의식을 만들어요. 네. 설명 길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유해 정보를 금지해야 됩니다. 자, 유해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해 정보란, 이거 여러분 유해 음식만 생각하죠? 실은 유해 정보가 훨씬 더 위험해요. 자, 유해 정보는요, 자신의 삶에 손실을 주는 정보,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오류 정보,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 정보는 여러분 삶에 치명적인 결함들을 줍니다. 그래서 유해 정보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무지 정보로 읽는 손실, 부분 정보로 읽는 손실, 오류 정보로 인해 겪는 손실. 그래서 기억된 오류 정보와 인지된 오류 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마 어디 가서 들어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유해 정보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오류 정보. 둘째는 오류 인지 정보. 기억된 오류 정보, 지금 내가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오류 정보.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유해 정보의 영향력은 이렇게 나오죠. 유해 정보를 실천했을 때 뭐가 되겠어요? 뭐든 실패합니다. 유해 정보를 전달하면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 합니다. 유해 정보의 의식이 영향에 미치는 것은 바로 오해와 갈등과 모든 삶에서의 아픔들이에요. 유해 정보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유해 음식은 몸에 위험하지만 유해 정보는 여러분 삶을 송두리째 조각을 내는 거예요. 유해 정보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실시간 유해 정보 인지예요. 실시간 유해 정보 인지는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선으로 다가왔는데 뭘 뺏으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뭘 놓치죠? 진짜로 저 사람이 나한테 주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안 주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거친 사례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바로 유해 정보예요. 그래서 유해 정보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예요. 정보 습득의 올바른 자세. 두 번째, 기존 정보의 올바른 관리. 순서로 말하면 이게 1번이에요. 기존 정보를 올바로 관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습득을
잘 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 그래서 기존 정보의 올바른 관리 기술은요, 이미 있는 정보를, 자, 내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틀림없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째, 여기서 무지 정보라는 건 모르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 부분 정보야. 세 번째는 오류 정보야. 네 번째는 바른 정보. 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럼 넷 중에 하나면, 자, 지금부터 뭘 수정해야 돼요? 무지 정보 보충, 부분 정보 보완, 오류 정보 교정. 예. 요 세 개가 바로 여러분이 기존 정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험한 게 어디냐? 부분 정보가 이게 전부다라고 믿은 사람, 단백질 좋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막 그냥 막 먹어대 가지고 결국 몸을 부수는 현상. 요걸 부분 정보의 일반화라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더 위험한 거는 이거예요. 오류 정보를 다른 정보로 믿은 사람. 히틀러. 예, 골상학을 믿었죠. 그래가 유태인을 그냥 골상학의 근거에서 막 해치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험 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 정보를 바르게 관리하는 기술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충, 보완, 교정. 이 기술이다. 요 세 가지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가진 다르지 못한 정보를 교정해서 아까 말한 유해 정보로부터 나를 바꿔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정보 습득이 올바른, 이제 배우는 거죠. 배울 때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 그 다음에 부족을 보충하는 태도. 이건 이제 창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지를 발견하는 태도. 요거는 사실을 확인하는 태도. 요 세 가지입니다. 결국 위에서 아래까지 같은 얘기입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세부적인 사례나 기술들은 많이 말 못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 정보 금지. 이제 유해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해 관계 금지라고 하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유해 관계란 어떤 유해 관계를 피해야 되고 어떻게 유해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활동 요소입니다. 의약품 섭취 중지. 이건 이제 아플 때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배변 시 복시고호.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이거. 화장실 가면 무조건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숨을 들이셔요. 언제까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숨을 내쉬어요. 뭐 대변을 넣는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대로 해보세요. 오늘부터 가서 딱 해보세요. 들이쉬고 견딜 수 없을 때 내쉬고 후후후 하고 다시 들이쉬고 요것만 하세요. 그럼 변이 그냥 줄줄 펑펑 줄줄 펑펑 해보세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보통 변이 잘 안 나오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변이 있으면 이렇게 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돼 있으면 여기 사이가 뭐 들어있어요? 가스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가스가 압축이 돼요. 이게 공기는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밀어도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밀어도 얘가 압축이 돼서 가스가 밀려. 그러면서 이 밀리니까 이 대변이 압축되겠죠. 그래서 이 대변이 동그랗게 막 말려. 가스가 많이 참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가스는 대변 창자로 또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게 황 같은 가스는요, 막 창자를 꾹꾹 찔러요. 대변 안 나올 때 막 배 막 너무 아픈 때 있죠. 이게 이 현상이에요. 그러면 호흡을 들이쉬면 온 창자들이 팽창하면서 창자를 밀어내요. 그래가지고 변이 나올 때 이 사이로 가스가 퐁퐁퐁 떨어지면서 변이 이리 붙죠. 그럼 붙이면 이제 밀어내면서 나가. 또 가스가 차 있다가 나가고 밀고, 중간중간에 가스들이 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들이쉴 때 나가고, 또 들이쉴 때 내쉴 때 또 가스가 나가요. 진짜 신기합니다. 저는 아주 이걸로 대변의 행복이라
배변의 행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냄새 제거 활동. 예, 이제 이거는 치석 제거하고 뭐 장 관리 필요하고요. 안구 건강형 이거는 현재 안대하고 안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이따가. 그 다음에 주름 관리형 우리 안대로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활동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그냥 건강 재료로 들어가고 이거는 헬프 코치들하고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료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이제 재료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